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특위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제만 해도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었는데 왜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꾼 걸까요? 사퇴 배경과 심경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내 사퇴를 하셨어요. 그랬네요. 심경이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심경에 관한 기자회견하고 예. 또 다른 여러 언론인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리에서 왜 갑자기 그렇게 결정했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처음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국정조사 마련되고 갑자기 엉뚱한 재척 파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실은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유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부당함을 충분히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10일 날 저희가 민주당만으로 구성돼서 마련됐던 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문제점을 언론들께서 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새누리당 쪽을 나무래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날 밤에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보면 사실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유일하게 아마 CBS 녹화 뉴스에서 그 문제 사유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거의 여전히 사퇴 거부 파동 이런 식으로 표현만 되고 오히려 이게 정말 이렇게 생떼를 쓰는 새누리당 쪽으로 공격이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심지어는 지도부의 지도력 개파라는 말이 또 불거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 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제 친구, 제 주변에 예? 제가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이 조금 더 나오기를 너무 염원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계속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억울한 걸 알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마음을 내서 네가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돌아보면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 이 사건은 정말 원칙이 흔들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아주 가장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그것을 확인하는 국정조사 국면에 갑자기 새누리당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로 보이는 그 새누리당이 전혀 엉뚱한 원칙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과연 그것에 동의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일 날 밤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0일이 아니군요. 2차 그 특위 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그날 밤에 그 여러 가지 언론의 태도나 이런 걸 보고서 저는 좀 더 큰 마음을 제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선수가 아니라 감독으로. 감독으로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외부 지원 단장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10일이라고 좀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제를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나는 계속 가겠다라고 김현 진선미 의원이 발표했던 그제.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이분들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언론들이 보도를 보면서 이건 갈등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죠. 갈등이 아니고 또 부당함이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많은 그 분들의, 그러니까 특히 저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면서도 이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진실이 규명되기를 염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받은 거죠. 지도부와 마찰 같은 건 전혀 없으셨고 압력 같은 거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울먹이셨어요? 어제 울먹거리시는 거 보면서 뭐가 억울하신가 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억울한 게
새누리당 때문에 억울한 거죠. 지금 예. 새누리당 때문에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그 주장하는 사유, 재척 사유라는 게 그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서 검찰의 반응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 검찰이 논리대로라면 일단 경찰과 선관위가 그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이후가 감금의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저희 두 사람 모두 그 검찰의 논리에 따라서라도 저는 5분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검찰 그 선관위가 나올 때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전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명명백백한 무죄인데 심지어 그런 거를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의원들께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고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진실을 외면하는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이제 울먹이면서 하지만 국정조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충정에서 사퇴를 한 거란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지금 8628님 외에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새누리당에 어떤 것도 얻어낸 게 없이 무리하게 한 사퇴 요구를 왜 들어주느냐. 그런다고 국정조사가 잘 풀릴 것 같으냐. 또 발목 잡기 또 들어와서 또 흐지부지 될 거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네요. 하지만 그 부분을 민주당 쪽에다 화살을 보이시지 마시고 이것의 가장 근본 배경을 제공하는 새누리당 쪽을 제발 좀 새누리당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화살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특히나 이렇게 억울한 사유를 당하고도 그나마 사퇴라는 걸 통해서 국정조사의 국면을 열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은 뭐냐?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한 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이렇게까지 왔을 때에는 국정조사라도 조금은 부실할 수 있어도 그 부실한 국정조사 국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그 국정조사를 열 수 있는 이 열쇠가 뭡니까? 결국 그거는 저희가 더 크게 터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의 마음이 반영돼서 국정조사가 이후로는 새누리당이 절대 이 이상의 허접한 사유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많은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더군다나 새누리당 지지자분들께서 더 이 문제를 정말 털고 가지 않으면 이 사안이 골마서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몰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때문에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 문을 그 조금의 문이라도 열어보고 싶어서 조금의 문이라도 열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의 문이라도 그걸 좀 알아달라. 열어보고 조금의 실마리라도 얻어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7개월 동안에 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공하고 그랬습니까? 진선미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선수로는 빠지지만 감독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선수 2명은 누가 들어가세요? 선수 2명은 아무래도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 서울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의 그 의혹 중간 수사 결과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국정조사의 중요한 그 범위입니다.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요. 그래서 안행위의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둘이 나오면서 저희 둘 다 안행위 위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행위 위원으로 다시 들어가셨고요. 그분이 김민기 의원하고 박남춘 의원이 들어가셨죠.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선수는 그렇게 2명이 들어갔고 지금 국정조사가 이미 보름을 허탕치고 보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졌는데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허비한 시간만큼 연장이 되는 겁니까? 저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만약 새누리가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거부 쪽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부를 하게 되면?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나름의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더 면밀히 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일단 새누리당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서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15일이 다 허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요. 예. 일단 우리가 7월 2일에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 여야 합의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은 당연히 각 당에서 실시 계획서의 초안들을 각자 논의해서 마련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공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8일 동안 우리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매일 만나서 이 문제들을 다 정리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30일도 저희는 뭐 열심히 가능하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증인 채택 부분을 놓고도 계속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김부겸 전 의원, 문재인 의원 이분들 출석도 요구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일단 이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그 배경을 보시면요. 어느 특정 언론에서 검찰의 입을 빌어 일정하게 애초에 지금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던 전 국정원 직원, 저에게 마치 제보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전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매관매직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듯한 그런 기사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누리당이 전면적으로 공세에 나섰죠. 그러나 그 사안의 뒷배경도 이번에 저희들에게 부과한 그 재척 사유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당연하죠. 왜 명확한 거군요. 아니 그럼 박근혜 후보가 나오시든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든가요. 왜 같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실패했다고 통합을 얘기하시는 그 새누리당 분들께서 저희 당에 그 누구보다 중요했던 대선 후보를 이 자리에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협상의 카드로 쓰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없다. 네.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진선미 의원님. 네. 마지막으로 국조특위에 특히 뭐 새누리당 측이 되겠죠.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참 할 말이 많아서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군요. 네, 새누리당 특위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셨어도 제가 그 마음 받고 가장 큰 용맹은 옳고도 진다라는 이 알쏭달쏭한 말을 하면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제가 물러난 이유는 더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정조사 방해하는 그 시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제발 이 사안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국민들의 또 국민이란 말 쓰니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다 바라는 문제고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이니 제발 이제부터라도 정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이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